375번 버스는 중국 베이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초자연적 사건입니다. 이 도시 전설은 1995년 11월 14일 자정에 375번 버스 정류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버스는 노선의 마지막 버스였으며 고이와원 버스 정류장을 막 떠나 셴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고이와원은 1860년 제2차 아편전쟁 당시 영국군에 의해 황폐되기 전 청나라 1644에서 1911 황제의 관저였다. 버스 정류장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관광명소이기도 한 것 같다. 그것은 한때 고궁이 서 있던 많은 지역을 통과합니다. 375번 버스는 유안밍 유안버스 터미널에서 내렸습니다. 이것이 밤의 마지막 버스였고 목적지는 향산이었다. 탑승자는 운전사와 여성 지휘자였습니다. 밤은 몹시 추웠고 거센 바람이 불었다. 이화원역 남문에 정차하고 문이 열리자 승객 4명이 탔다. 노부인과 젊은 부부, 그리고 청년. 운전사 뒤에는 젊은 부부가 앉았고 버스 맞은편 문에는 노인과 청년이 앉았다. 버스가 밤을 지날 때 그들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엔진 소리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외딴 지역이었고 도로에 다른 차량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운전사는 길가에서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드는 2개의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공식 정류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운전자는 처음에는 이를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버스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버스를 고려하고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3명이 탔다. 그들 사이에 3번째 남자를 지탱하고 있는 2 남자가 그의 어깨를 잡고 있었다. 가운데 남자는 아무도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3사람 모두 청나라의 전통 중국 예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죽을 정도로 창백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버스 뒤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버스에 탄 다른 승객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차장이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처에서 사극을 촬영하는 배우들일 수도 있다. 퇴근 후 술에 취해 옷 갈아입는 것을 잊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할머니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진정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몸을 돌려 버스 뒷자리에 앉은 낯선 사람 3명을 바라보았다. 섬뜩한 침묵이 흘렀다. 승객들 중 누구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은 바깥에서 휘파람을 불고 있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선호 정거장 후에 젊은 부부는 버스에서 내렸다. 버스 기사와 여성 차장이 수다를 떨며 웃고 있었다. 노부인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앞에 앉아있는 청년을 때렸다. 그녀는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모두에게 그가 그녀의 지갑을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일어서서 그녀와 말다툼을 시작했지만 노파는 그의 옷깃을 잡고 운전기사에게 경찰서에 데려갈 수 있도록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주라고 요구했습니다. 청년은 말문이 막혔다. 버스가 멈췄을 때 노부인은 청년을 끌고 나왔다. 그들은 버스가 밤을 향해 달리는 것을 지켜보았고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서가 어디야? 청년이 물었다. 경찰서는 없어요. 할머니가 대답했다. 내가 방금 내 목숨을 구했어. 뭐? 어떻게 내 목숨을 구했어? 청년은 의아해하며 말했다. 그 3사람은 유령이었다. 아주머니가 대답했다. 버스를 탈 때부터 의심이 생겨서 계속 뒤돌아보게 됐다. 창을 통해 바람이 불고 나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낀 옷을 들어 올려보았더니 다리가 없었습니다. 청년은 놀라서 노부인을 쳐다보았다. 그는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다음날 375번 버스는 역에 보고하지 않았다. 버스는 운전사, 여성 차장과 함께 사라졌다. 경찰은 도시 전체를 수색했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할머니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본 것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노파와 청년에게 질문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일축하고 정신병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베이징 저녁 뉴스와 베이징 뉴스는 그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노부인과 청년은 모두 TV에서 생방송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이틀 뒤 경찰은 결국 실종된 버스를 찾았다. 그것은 향기로운 언덕에서 약 100km 떨어진 미운 저수지에 잠겼습니다. 버스 안에서 그들은 심하게 부패된 3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버스기사, 여성 차장, 신원 미상의 남성. 이 사건을 둘러싼 많은 다른 미스터리들이 있었습니다. 1. 버스의 연료가 부족하여 미운 저수지까지 운전할 수 없습니다. 2. 사라진 지 이틀 만에 시신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다. 여름인데도 분해 과정이 이렇게 빠를 리가 없었다.
부검 결과 시신의 고의적인 개입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분해될 수 있었습니까? 3. 경찰은 미운저 수지로 통하는 입구마다 보안 카메라 테이프를 모두 철저히 검사했지만 버스는 보이지 않았다. 사실 그들은 평범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버스가 어떻게 거기에 갈 수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까? 노파와 청년이 떠난 그날 밤 버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다.